안녕하세요. 예, 김태우 박사입니다. 참 대한민국이 너무 위험해져서 걱정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미군들이 만든 태어나지 않아야 될 나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치고 있는 당면한 위기는 핵위기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핵 대응을 확고히 해서 우리 안보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5마디입니다. 한번 저와 함께 차곡차곡 이렇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북한 핵 상황이 선을 넘었다. 굉장히 많이 넘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드리는 말씀. 두 번째 말씀은 대한민국은 지난 30년을 헛송세월했다. 이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대한민국이 지금 매우 위험하다. 6.25 전야만큼 위험하다. 이게 제가 드리는 세 번째 말씀이고요. 네 번째 말씀은 지금은 확고하게 북핵에 대응해서 안보 위기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체 없이 남북 간 핵 균형을 구축하라. 이게 제가 네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는 정치적 안정성,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성을 이루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동맹을 살리는 길이고 안전을 살리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끝을 맺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한 핵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저는 40년을 핵 문제를 연구해온 사람인데 그거 다 얘기하라 그러면 제가 이 밤이 쉬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북한은 작년 한 해 동안 미사일을 103발 쏘았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23발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단독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핵무기들을 이미 가졌습니다. 여러분 신문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북한이 가진 무기 중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변칙기동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핵의뢰, 이런 무기들이 연일 북한이 선을 보이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초음속 미사일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두가 분리가 돼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비행하는 그 순간에도 음속 5배 이상으로 방향을 바꾸어가면서 돌진하기 때문에 방어가 어렵습니다. 변칙기동 탄도미사일, 이게 지금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거는 고지고식대로 날아오지 않고 날아오면서 다시 변칙으로 기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어망이 혼란에 빠져서 막기가 어렵습니다.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것도 어렵습니다. 잠수함은 물 속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발사하는 각도와 거리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불시에 공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이 사일로, 그러니까 땅 속에다가 기지를 만들고 덮어놓습니다. 흙으로, 숲으로 덮었다가 발사할 때만 뚜껑을 열고 쏴버립니다. 혹자들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은 킬체인으로 선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희 전문가들 눈에는 다 그거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예, 액체 연료는 연료를 주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땅속에서
연료 주입을 마친 상태에서 발사할 때만 뚜껑을 열고 발사하는데 어떻게 킬체인이 작동합니까? 이렇듯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가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갔습니다. 너무나 멀리 갔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대한민국은 30년 이상을 허송했습니다. 저는 제가 1991년 대한민국이 북한 핵 문제가 플루토늄을 만들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다는 얘기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때 국방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저 북한 핵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한번 시작한 저 북한 핵은 지금 시작한 것이 아니라 6.25 전쟁이 끝나고부터 시작한 것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고 저 북한의 핵 특급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니까 맞대응을 하지 않으면 북핵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노태우 정부는 농축도 포기하고 제철이도 포기하는 정책으로 우리가 발가벗을 테니까 북한 너희들도 발가벗어라. 형님이 모범을 보일 테니 아우도 따라서 해라. 이런 안일한 접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노태우 정부의 그 정책을 반대를 하고 소리 높여서 아우성을 치다가 국방연구원에서 강제 사직을 당해서 2000년 복직할 때까지 6년 이상 세월을 광야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정치권에 대고 또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수없이 건의했습니다. 북한 앞에 발가벗는 것은 절대로 능사가 아니다. 북한하고 화해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고한 안보 대응을 하면서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 남북 협력이나 교류 협력은 확고한 안보라고 하는 것과 병행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굴러가야 하는 수레바퀴이지 어느 한쪽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수없이 했는데 저희들의 목소리는 결코 이 나라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 북한이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만들고 있는데도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은 일리가 있다. 북핵을 용인했습니다. 당대표를 한 추모 정치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것은 대한민국 보수정부가 등장해서 햇볕 정책을 버리고 강풍 정책을 택했기 때문이다. 유아무개라는 또 정치인은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북아에 적국이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일부러 조성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만든 것이다. 국정원장을 지낸 임마무개 씨는 북한이 핵을 가진다는 것은 협상용 카드일 뿐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택도 없는 소문들, 궤변들이 대한민국을 30년 동안 뒤덮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깨춤을 췄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북한은 핵무장을 한 사실상의 핵강국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발가벗고 오로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처참한 비대칭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동의하십니까? 예, 정말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허송한 지난 30년입니다. 허송한 지난 30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씀. 대한민국이 지금
6.25 전야망풍 위험하다. 제가 이미 글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두 강대국이 100번 경쟁을 하는데 핵무기를 서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면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충돌은 일어나더라도 전면전쟁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밑에 단계에 중국의 동맹국과 미국의 동맹국 사이에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강대국들이 직접 전면전쟁을 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의 제2선 국가들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국가들이 어떤 선을 넘지 못하게 핵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 보십시오.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할 때 소련이 남겨둔 핵무기가 2000기가 있었습니다. 2000기가.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이 우크라이나에게 그 핵을 폐기해라, 러시아에 반납해라, 그렇게 하면 당신네들 국경을 지켜주고 주권을 보장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가 도장을 찍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3자 합의입니다. 그 후에 영국과 다른 나라들이 다시 보증을 서면서 소위 부다페스트 합의라고 하는 또 한 번 더 재차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순순히 다 폐기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어떤 꼴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꼴을 당하고 있습니까? 처참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 상황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구도상으로도 지금 대한민국은 위험하다. 위험한 것이 그거 하나뿐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것은요, 지금 북한과 한국이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지만 유사시에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야 하는데,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발목이 잡혀서 그쪽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대만을 침공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 침공이 이루어진다면 서방 세계의 에너지는 모두 대만 해협을 향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 보낼 수 있는 지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거 잘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세 번째, 남북한에는 핵 비대칭 상태.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핵은 없지만 미국이 확대 억제, 확장 억제, 다시 말해서 핵 우산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하면 미국이 북한을 혼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게 핵 우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저거 미국도 내부 사정이 복잡하고 여력도 없고 핵 우산이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또다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또다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요, 대한민국 우리 군대, 비록 핵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오신 우리 예비역 여러분, 애국지사 여러분은 오로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군대 지금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2010년도에 국방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그때도 한탄을 했는데 지금은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를 지내면서 우리 군대는 양적으로 축소되었고 군기는 이완되었고 무슨 놈의 군인권이니 무슨 놈의
좋은 얘기들 다 들이대면서 우리 병사들을 군기를 다 빼놓고 병사 봉급을 내년에 100만원 2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병사 봉급 100만원 200만원 줄 수 있는 국방비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뿐입니까? 전방에 있는 일선사단, 후방에 있는 그 정예 예비사단들 전부 다 해체했습니다. 전부 다 해체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군대는 양이 아니고 질이다. 세상에 국방을 연구하는 저 같은 사람이 국방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공자 못 치는 소리 아닙니까?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병력도 중요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예? 병력을 이렇게 줄여놓고 한다는 짓은 국방비에서 값비싼 무기, 첨단 무기 사는데 돈 많이 쓰고 북한보다 우리 무기의 질이 우수하다. 이게 무슨 국방입니까? 영혼이 빠져나간 그 무기를 다루는 군인들의 영혼이 빠져나간 군대는요, 그 첨단 무기가 고철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 기억 안 나십니까? 1973년에 미군이 그렇게 많은 탱크, 그렇게 많은 총, 그렇게 많은 전투기를 월남군에 물려주고 갔는데 실제로 월맹군이 침공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베트남 전쟁 사진 안 보셨습니까? 미군이 준 군복 M16 소총 길가에 소복하게 벗어놓고 팬티바람으로 도망갔습니다. 월남 군인들이. 그 미국이 남겨주고 간 우수한 전투기들은 이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조종사들이 다 도주했습니다. 군기가 빠진 대한민국 군대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대한민국 절반 국민은 정신이 나갔습니다. 안보가 위험한데 대한민국의 담벼락이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온통 그냥 양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이게 지금 무슨 나라입니까? 이런 걸 다 합쳐서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6.25 전야만큼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얘기로 당장 위험한 핵 문제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나쁜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된다고 판단하면 북한은 적어도 전면전쟁을 일으키지는 않더라도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지금 서해 서북 도서가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해를 기습 공격을 하고 새로운 기정사실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리고는 핵무기를 쳐봅니다. 자, 대한민국이 이것을 되찾으려고 하면 핵을 사용할 것이다 하고 핵 공갈을 가하면 대한민국 군대는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통수권자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반드시 남북 간의 핵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이 땅에도 핵무기가 있어야 한다. 이 균형을 이루지 않고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전문가로 이 자리에 올라왔지 선동가로 이 자리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핵무장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사실은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못하게 만류하고 그 대신 핵우산으로 보호를 하는 이런 정책을 지난 반세기 이상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이 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에 반하여 핵무장을 강행한다면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안정성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된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풍요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동맹을 이루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과 합의 없는 단독 핵무장은 우리가 잃어버릴 것이 더 많다, 얻는 것보다. 이게 저의 계산입니다. 제 심정적으로는, 뜨거운 가슴으로는 내일이라도 당장 핵무장을 하자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국제정치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역량을 한반도에 투사해서 북한하고 균형을 이루어달라. 이제 말로 하는 핵우산 약속은 충분하지 않다. 미국 전술핵을 재반입하라. 우리 동해에 미국 핵잠수함을 수시 상시 배치하라. 또는 우리 도서지방에 미국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다크이글 같은 것을 배치하라. 괌이나 일본에 있는 미국 군사력 핵 역량을 한반도를 왕래하면서 북한에게 시범을 보여라. 북한에게 가까운 거리의 핵 역량,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하일리 유즈블 핵 역량을 현시해야 핵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한미 훈련도 복원하고 또 한미 간에 지금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거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전술핵이 재배치 않고 전술핵 재배치가 빠진 확장 억제 강화는 불충분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제1단계에서는 미국의 핵 역량을, 핵심적인 핵 역량을 여기에 투사해서 북한하고 균형을 이루어달라. 이게 제가 주장하는 제1단계 핵 균형이고요. 제2단계 핵 균형은 제1단계 핵 균형을 했는데도 북한이 더욱더 기고만장한다. 중국으로부터의 핵 위협도 가세가 된다. 상황이 악화된다면 독자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미국이 대한민국 핵무장을 만류하고 핵우산을 줄 테니 거기에 만족하라는 이 정책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 합의하에 핵무장을 추진해야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게 바로 제2단계 핵균형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단계 핵균형은 지금 당장 해야 되고 2단계 독자 핵무장은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한치의 착오 없이 밀고 나가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금년 1월 달에 대통령이 국방부 외교부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자리에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더 상황이 나빠지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이후에 반세기 만에 군 통수권자 입에서 사실상의 1단계, 2단계 핵균형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핵 문제를 연구하면서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글을 써왔고, 그래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대통령께서 정말 뭘 알고 하시는 소리냐, 그냥 누가 적어주는 소리 그냥 읽은 것이냐,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우리 윤 대통령께서 그 길로 지체 없이 가도록 성원하고 촉구하고 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윤 대통령께서는 이번 26일 날 미국 가셔서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셔야 하고, 미국하고는 당장 1단계 핵균형 조치를 합의를 해가지고 오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핵 자체 핵무장 준비에도 착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착수하면 내일 나오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핵폭탄, 마지막 핵폭탄 부분은 미국과의 합의를 위해서 남겨놓고 그 나머지는 지금부터 준비를 신속히 서두르야 한다. 한국판 맨하탄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섯째, 정치적 안정성 얘기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 길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걸림돌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뭐 러시아도 반발하고 중국도 우리 제재할 수 있고 뭐 5만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미국 전술핵을 재반입하고 동맹하고 핵무장을 합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적 안정성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바뀌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나라에 중요한 전략 자산을 갖다 놓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정신 차리지 않고 좌빨들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 받았다가 주었다가 이따위 짓을 계속하면 앞으로 동맹 운영 관리 못하는 겁니다. 미국이 왜 여기다가 자기 전략 자산을 갖다 놓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마지막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이 길을 가도록 성원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 것이 동맹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게 좌빨들의 불순한 시위를 압도하고 우리가 이겨야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